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이 매매 기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양한 진짜 수십 가지 되는 이 매매 기법을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으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매매 기법을 설명하는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주식책 설명을 들을 때는 진짜 모든 종목에 적용했을 때 다 상승할 것 같고 또 그렇게 예시로 든 종목만 보더라도 딱 들어맞는 것이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이 매매 기법만 사용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환상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종목에 적용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맞는 종목도 있고 또 맞지 않는 종목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채널에서 여러 가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매매 방법을 가장 오랫동안 활용한 게 바로 저일 텐데요. 저인 당사자조차도 그러한 매매 기법을 통해서 항상 수익을 얻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저 또한 저도 그런 수익을 100%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매매 기법을 배우고 또 실제 적용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100%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 기법을 실제 종목에 적용을 했을 때 왜 그 매매 기법대로 매수하라는 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왜 상승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매매 기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먼저 매수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수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일 텐데요. 그러한 기준들이 이런 캔들의 모양 또는 캔들의 묶음, 그렇죠? 그리고 일봉의 무슨 이평선 아니면 분봉, 1분봉, 3분봉, 15분봉, 30분봉 이런 분봉을 통한 매수 자리 아니면 분봉에 통한 분선들, 이평선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서로 조합하고 서로 응용해 갖고 수십 가지의 매매 기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매매 기법을 여러 종목에 적용했을 때 모두 다 그 기법에 말한 대로 기준에 맞았다면 그 종목들이 상승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도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준은 왜 내가 이 매매 기법대로 종목을 매수하였는데 왜 그 종목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종목 자체에 매매 기법에 나온 그 기준만을 갖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락하는 종목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분봉이라는 이 매매 기법을 사용한다고 예상을 하고 예시를 들고 이렇게 A라는 종목 그리고 B라는 종목의 15분봉 캔들입니다. 이렇게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예를 들어 15분봉 매매 기법 3분의 1 지지한다, 절반 지지한다, 아니면 3분의 2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파동이나 이런 지지점을 잡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A라는 종목은 오히려 그 매매 기법대로 매수를 하였는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B라는 종목은 상승과 하락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라는 종목은 매매 기법에서 말한 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든 15분봉 매매에서 말한 기법에서 말한 그 기준점을 다 지키는 A, B, C라는 종목 15분봉 캔들을 통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매수를 했는데 결과는 각각 다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5분봉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수를 했는데 종목별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이 세 번째 종목을 매수한 사람은 이 매매 기법 참 좋구나. 앞으로 더 사용해야겠구나. 또 A라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은 이거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데 맞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그 지점에서 매수했는데 왜 하락을 했을까? 이렇게 15분봉만을 봤을 때는 모두 동일하고 그 기법대로 매수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일봉의 모습을 봤을 때
A라는 종목의 일봉은 역추세입니다. 그리고 B라는 종목은 횡보, C라는 종목은 정배열로 상승하는 이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매매 기준들, 그러한 매매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종목을 매수하는데 그 매매 기준 자체가 분봉이냐, 분봉일 때에는 그 분봉만이 그 매매 기준에 적합하게 맞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상위 이평선인 일봉이 역추세이거나 횡보이거나 이럴 때는 매매 기법에서 말한 만큼 상승 확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일봉의 21선 눌림목 매매를 활용한다고 해서 여기 부에서 사겠습니다. 예를 들어 21선 딱 이쁘게 눌렸습니다. 그런데 A라는 종목은 21선에서 똑같이 샀는데 하락입니다. B라는 종목은 또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21선을 타고 계속. C라는 종목은 21선에서 눌림을 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봉의 21선 이평선을 눌림목 매매 기법으로 이 종목을 매매를 하였는데 또 결과가 다 다릅니다. 봤더니 월봉을 봤더니 A라는 종목은 월봉이 하락 추세, B라는 종목은 횡보, C라는 종목은 월봉도 이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예시를 든 이유는 우리가 시중에 나온 그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매수할 때 그 매매 기법에 나온 그 기준만을 놓고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을 한다면은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러한 매매 기준 이외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를 우리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분봉을 통한 매매 기법일 때는 일봉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 일봉을 통한 이 매매 기법을 할 때는 일봉보다 상위 이평선인 주봉이나 월봉까지 저항점으로 작용하는 모습은 없는지까지 꼭 우리는 파악을 하고 이 매매 기법을 적용했을 때 보다 상승 확률이 높은 이런 C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분봉이나 일봉을 통한 매매 기법을 통해서 그 기준대로 매수를 하였는데 또 어떤 종목은 이격도가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상승을 계속해서 해놓고 이렇게 이게 5일선인데 5일선보다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서 급등한 종목. 그래서 5일선과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종목인데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이 위치에 있을 때 주가가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여기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매매 기법이 확률적으로 상승 확률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급등해서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은 어떠한 매매 기법을 적용해도 상승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은 반대로 이제 바닥에서 상승 추세를 시작한 종목, 그렇죠? 횡보를 하다가 상승 추세를 시작한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에는 다양한 매매 기법을 적용했을 때 그 기법이 들어맞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준은 여러 가지 매매 기법에 나온 기준을 적용하는 종목들 중 그 기준만을 보고 종목을 매수하였을 시 분명히 결과는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매매 기법에 나온 기준을 적용하는 그 종목의 위치, 그 기준뿐만 아니라 그 기준 이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봉을 통한 거면은 분봉뿐만 아니라 일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또 일봉의 매매 기법을 사용한다면 주봉이나 월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또 이미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서 고점 부위에서 어떠한 매매 기법을 사용했을 때 그 매매 기법이 확률적 상승이 높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한 그 매매 기법을 적용했을 때 상승하는 종목, 또 그 매매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하락하는 종목을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왜 내가 매매 기법대로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 기법대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것은 기법 이외에 이 종목만의 특성을 또 하나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추세, 그렇죠.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보다 상위 이평선,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이냐 아니면 바닥에서 상승을 추세하는 종목이냐, 이제 반전한 종목이냐, 그것도 보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뭐 실적의 호전이 있느냐, 아니면 주산업의 성장성까지도 있는 종목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을 때 어떠한 매매 기법을 사용했을 때 보다 상승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 기술적인 부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매 기법을 통해 매수 자리를 디테일하게 찾는 것이고, 그 디테일한 자리는 결국 그 종목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이냐에 따라서 상승 확률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어떤 매매 기법을 적용했을 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어떤 종목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그 매매 기법을 활용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갖고 매매 기법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에 이 종목에 A라는 매매 기법을 적용을 한다면은 과연 그 기법이 주가 지수 하락인데 그 기법이 통해서 이 종목을 상승 시점에 매수를 할 수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가가 대세 하락장인데 A라는 종목을 매매 기법을 통해 기준에 의해서 이 종목을 정확하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과연 그 매매 기법대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거기서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좋은 매매 기법이라도 주가 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이럴 때 그 매매 기법을 특정 종목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은 상승 확률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이 종목 오르지 않네, 이 매매 기법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왜 매매 기법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수 하락기에 그러한 매매 기법이 적용돼서 상승 확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매매 기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적 매수 자리, 이평선과 캔들, 분봉,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 개로 나눠서 하나의 기법이라고 불린다면은, 그러한 기법들만으로서 모든 상승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매매 기법이 적용될 그 종목의 위치가 어디쯤이냐, 또 그 매매 기준보다 상위 이평선이면 상위 이평선도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종목이 고점에 있을 때 그 매매 기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바닥에 있을 때 적용하느냐, 여기에서도 또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종목이 어떤 실적, 어떤 이슈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매매 기법에 다 결과가 다른 것은 결국 그 종목 자체만의 그런 매매 기준뿐만 아니라 그 종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매매 기법은 지수 하락기에는 그 매매 기법에 나온 기준대로 종목을 매수하였더라도 상승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시중에, 지금은 시중에 너무 많은 매매 기법이 있어서 그 매매 기법을 선정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종목에 그 매매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100%다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구체적인 매수 자리를 찾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한 종목은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그 이전에 이미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그 종목을 찾는다면은, 매매 기법을 적용한다면 보다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종목을 자리 찾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